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15일자 동영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를 적지만 시청해 주신 분이 적었죠. 적지만 관심 갖고 꾸준히 지켜봐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달해 주는 방식에서 조금 더 좀 캐주얼하게 한번 조금씩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텍스트 뉴스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에 더해서 저희가 좀 더 분석하고 거기다 좀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좀 한번 구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씩 변화를 줄 테니까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업체에서 가입하는 배상 책임 보험이 있었죠. 뭐 가입 절차도 까다로웠고 또 뭐 일괄적으로 뭐 스탠다드화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행사에서 좀 가입하기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지난 2월부터 요 일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절차와 보험료 인하 등 우리 보험회사 하나랑 MOU를 통해서 우리 회원사 대상으로 좀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절차 또한 단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죠. KB 손해보험과 함께 그 여행업자 배상 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제 카타와 KB 손해보험은 카타 회원사 대상으로 여행업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단체 할인율 적용을 해드리고요. 개별 가입 시 보다 30% 이상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합니다. 단체 가입 시요. 30% 저렴하게 보험료 제공하고 각 회원사별 매출 규모 그리고 원하는 보상 한도를 선택을 하면 즉시 보험료 안내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 대폭 간소화해서 최대한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행업자 배상 책임 보험은 여행사 과실로 여행객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여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을 보장하는 보험이죠. 하지만 여행사들이 여행업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보험료가 높았지요. 그 다음에 복잡한 가입 절차로 인해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MOU 체결을 통해서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도메스틱이죠. 국내 여행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사입니다. 카타가 추진한 이번 체결은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도 예전에 한번 스트레이트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카타는 되도록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사보다는 상당수의 중소여행사가 기존 가입된 보험료보다 대폭 하향된 금액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의 경우 송출 인원 대비 수익률이 높지요. 하지만 동남아 지역은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죠. 사고 발생률 역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조건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업무 협약을 이제 했습니다. 지난 11일 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10월 말,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희 카타 회장은 이번 그 협약을 통해서 모든 회원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그 회원사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여행업협회도 그렇고 다른 협회, 여행업 관련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도대체 협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라고 불만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또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회원사분들, 또 회원이 아니신 업체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회원 가입해서 이러한 혜택을 좀 누리시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괌관광청이죠. 새로운 마이스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네요. 다양합니다. 몇 명을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새로운 마이스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스 지원 정책을 통해서 괌을 방문하는 마이스 방문객 수가 괌에 6,000명을 넘어섰답니다. 전년 대비 약 98%, 100% 관련 성장이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한 3천여 명 갔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번에 개정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 수에 따라 지원 항목이 차등적으로 제공이 당연하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많겠죠. 자, 20명 이상, 99명 이하에게는 가이드북, 지도와 에코백이 포함된 환영 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약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99명 이하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좀 더 돈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명 이상 199명 이하 그룹에는 미스 괌 환영 레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아쉽네요. 자, 200명 이상 그룹에게는 괌 참으로 전통 공연을 보여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300명 이상 그룹에게는 마이스 기획사에게 1인당 15달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 보내야만 1인당 15달러 기획사가 받을 수 있네요. 한국 사람이 괌에 많이 가니까 조금 더 버짓을 좀 더 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원이 적용되는 여행 기간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내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입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과는 다르게 비수기인 4월과 5월 내 방문한 단체의 경우 1인당 20달러를 제공하며 재정 지원의 폭을 높였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7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고요. 괌 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조형현 담당자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70-5157-6910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괌에 마이스 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내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20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약 증가율 같이 통합해서 결과 순위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순위를 말씀을 드릴 건데 다소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시장이랑은 다소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장거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자료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그냥 궁금하잖아요. 또 전 세계 이제 에어비앤비 요즘 잘 나가잖아요. 20곳 어딘지 한번 자체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분석했다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친환경적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비앤비만의 입장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와닿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자, 2020년도 추천 여행지 총 20곳인데요. 자, 설명을 보면 조금 약간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도시가 있대네요. 미국 밀워키. 전년 대비 예약률 해서 전년 대비에 비해서 729%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랑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떠오르는 여행지 멕시코 과달라하라 158% 정도 성장했대네요. 여기는 조금 와닿네요.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발사 예정인 화성 탐사선 마스 2020 이것도 우리나라의 마스라 내년에 미국에서 로켓을 우주선을 발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예, 요 발사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예, 여기서 한다. 그래서 여기도 뭐 많이 갈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핑 대회가 열린대요. 브라질 뭐 어딥니까? 우바투바, 예, 우바투바도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이벤트 준비하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느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크게 별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순위 한번 말씀드릴게요. 1위 미국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2위가 스페인 빌바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태국 부리람, 4위가 호주의 빅토리아, 썬베리, 이렇게 되고요. 5위 한번 볼까요? 루마니아, 6위가 중국의 시안, 중국의 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영국 브리티시 거기 투어리즘 보드에서 이제 중국 시안에서 아시아 시장 대상으로 트래블 마트가 열립니다. 저희 본지에서 11월에 취재를 현재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관련된 내용도 많은 소식 저희가 준비 잘해서 전해드리고요. 7위가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이라는 곳이고요. 8위가 룩셈부르크, 9위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10위가 바누아투, 11위가 콜롬비아 칼리, 12위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13위가 스코틀랜드 에버딘, 14위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코트니 되겠고요. 15위가 브라질 우바투바, 브라질이 또 있네요. 16위가 프랑스 레콘다 민몽수아, 이름이 어렵습니다. 17위가 일본 도쿄, 일본은 어디나 순위권에 드네요. 18위가 인도 케랄라, 19위가 케냐의 말린디, 20위가 네덜란드의 마스리흐트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없어서 조금 섭섭하네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죠. 글로벌 관광 뉴스 중에서 주요 뉴스 좀 우리가 관심이 가는 항목만 좀 뽑아봤습니다. JNTO, 한국에 있는 JNTO 한국 사무소가 아니고요. 일본의 JNTO. 방일 한국인 감소 관련해서 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9월 25일부터 정례회견에서 9월 25일 열린 정례회견이 있다고 하네요. 방일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한국 시장에 대한 현상 인식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JNTO는 7월, 8월 방일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의 급락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작년 여름 자연재해 이후 지속된 성장률 둔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지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왔던 전해왔던 뉴스입니다. 사실 이번 그 한일 관계 악화 이후에는 급속히 떨어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사실 조금씩 하락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요. 계속 볼게요. 8월 방일 한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48% 감소,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서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고, 특히 크루즈 관광객 감소가 매우 큰 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한국 사람이 일본을 많이 갔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분석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세대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여성이 53%, 남성이 42%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응 방안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대응하고 방안 나왔나? 지속적인 관광 정보 제공하고요. 관계자와의 협력 도모. 그러니까 업체끼리의 협력을 민간 차원에서 도모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방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 강화. 그러니까 현재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대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여행업사들 통한 그런 지원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식 한번 볼까요? 국경절 연휴 해외여행 목적지 1위가 일본이래요. 시트립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국경절 비자 발급 기준 여행 목적지 1위 국가가 일본이, 중국 사람들 일본 많이 가네요. 비자 발급 간소와 전자비자 시범 실시로 여행 일본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9월 중순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필리핀, 호주, 영국 순으로 중국 사람들이 국경절에 이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나마 순위에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아직 사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도 아직까지 중국인의 인기 여행지 같습니다. 재밌는 소식 하나 볼까요? 재밌다고 하기엔 좀 죄송하지만 토마스 쿡이 파산을 해서 터키가 굉장히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터키 여행업계에 350만, 그러니까 3,500만 유로인가요? 예, 부채를 남겼다고 하네요. 터키 관광자문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9월 23일자로 토마스 쿡이 파산하자 터키 여행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쿡이 터키 여행 업체들에게 진 부채 규모는 한화로 유로보다는 한화가 와닿겠네요. 한화로 4,586억 원이래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급은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토마스 쿡과 터키 여행업, 특히 숙박업계는 인보이스 후불제 기반으로 계약을 했나 보네요. 그동안 인보이스 후불제 늦게 주는 거지, 네, 돈을. 부채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터키 정부에서는 재무부와 협력을 해서 업계 구제를 위한 대출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글로벌 뉴스 몇 가지 소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0월 15일자 요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내일 좀 더 분석하고 또 재미있고 그다음에 좀 편안한 진행으로 한번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